안녕하세요. 부자노트입니다.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.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주제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투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에요. 부동산을 실거주라든지 투자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신 내용인데,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때 투자적인 관점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. 웬만하신 분들은 투자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상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부동산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아요. 왜냐면 경험적으로 다들 아실 거예요. 경험적으로 다들 아실 거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으시고, 오늘 제 주제의 메인 대상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새로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, 불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부동산 투자에 이제 막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될 것 같고, 부동산 거래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, 한 차례 한두 차례 정도만 거래해 보신 분들, 이런 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예시라고 해서 가져온 게 도로 상황이에요. 도로 상황인데, 차량 색깔을 보시면 한국이 유독 이렇다고 하거든요. 검정색이나 흰색 차량들이 많죠.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, 화물차나 택시, 버스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다 검은색이나 흰색 차량이에요. 옆에 사진을 봐도 버스나 이런 것들 빼고는 대부분 이제 검은색이나 흰색, 군데군데 이제 회색까지 있는 걸 볼 수 있죠.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중고차 가격에서 많이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내가 차를 샀을 때 나중에 어떤 일로 해서 되팔거나 할 때 중고차 감가가 많이 맞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검은색이나 흰색 차량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. 유독 한국 시장이 심하다고 하는데,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동산 관련된 얘기도 이거랑 똑같아요. 이런 문화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차 시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부동산 시장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, 부동산을 볼 때 내 개인적인 입장이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그 다음 매수할 사람들, 그리고 대중, 그리고 다수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다음 매수자라든지 대중, 다수의 입장에서 부동산을 보고 부동산 투자를 판단하시면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고민하는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주관적인 의사, 난 이런 부분이 좋아서 이 부동산을 선택해 라는 것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좋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투자적으로, 개인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투자할 생각 없이 산다 하면은 저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지만, 만약에 조금이라도 투자적인 판단이 들어간다 하시면 꼭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의사가 들어갈수록 안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설명하기 좋게 예시를 드려보자면,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도 있고 입지도 다양한데 고민하는 것들이 많잖아요. 제가 최근에 이제 임장을 다녀보고 물건들을 보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많이 된 매물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물건을 사서 인테리어를 뭔가 하려는 회원분들도 있고,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듣잖아요. 근데 인테리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원하지 않는 인테리어가 돼 있는 매물은 그 인테리어 가격을 많이 쳐주시면 예를 들어서 다수가 원하지 않는 벽 장식이라든지 어항이 달려있다든지 일반적으로 원하는 인테리어가 아닌 매물들이 종종 있는데, 그런 매물들 중에서 인테리어에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 다른 매물보다 가격을 올려서 팔 거 아니에요. 매도자 입장에서도. 그런 매물을 협상하고 조율할 때 그 다음 이제 매수자라든지, 전세를 맞출 경우에 전세입자, 그리고 다음 매수자, 그리고 다수가 이 인테리어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가격을 쳐줄 수 있는 것만 쳐줘야 되지, 매도자가 들인 비용만큼 다 쳐주려고 하면 고평가해서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하셔야 되고, 오히려 인테리어 매물이 돼 있어서 비싼 것보다는 오히려 기본 인테리어인데 싼 게 날 수도 있어요. 다음 매수자 입장에서 인테리어 하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다음 매수자가 자기 입맛대로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기존 인테리어가 많이 돼 있으면 또 그거 철거 비용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선택 안 할 가능성도 높거든요. 인테리어가 많이 된 매물을 볼 때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본인이 이제 인테리어 할 때도 자기가 그냥 투자적으로 상관 안 한다 하면 상관이 없지만, 다음에 언젠가라도 팔 생각이 있다고 하면 좀 최소한으로 하는 거는 저는 권장을 드리고, 하더라도 좀 다수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하얀색 벽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인테리어 부분이 꽤 어려운 게, 이게 시점에 따라 유행이 다 달라서 그때 당시에 다수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또 유행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를 많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. 어쨌든 인테리어 된 매물이나 내가 인테리어 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부동산 판단하실 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도 많이 신경 쓰잖아요. 가격 같은 거를 보면 압구정이 있고 바로 강 건너서 옥수가 있잖아요. 옥수도 좋은 동네이긴 한데, 압구정, 현대 오래된 구축이 재건축 이슈도 있지만 강 하나 건넌다고 옥수 가격이 그 구축보다도 옥수의 신축이 거의 반 이상 내려가잖아요. 그리고 또 똑같은 예시로 반포에서 9호선으로 한 두 정거장, 한 정거장만 가면 흑석 신축,
한강에 보이는 신축 이렇게 있는데 가격도 많이 내려가잖아요. 그러니까 입지를 볼 때도 다수가 관심이 있는 입지, 다수가 가고 싶어하는 입지 그런 것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가격이 균일하게 퍼지는 게 아니라 다수가 좋아하는 입지로 그러니까 더 몰리고 더 양극화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부동산 관련 입지를 판단할 때도 일단 신축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걸 더 선호하잖아요. 뉴타운 같은 지역들을.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먼저 볼 필요가 있고, 그리고 지금 가격이 높은 곳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죠. 그 가격이 높다는 건 다수가 일단 좋아하는 입지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다수가 좋아하는 입지에 향후에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지, 지금 저평가된 입지가 지금 다수가 좋아하는 입지보다 더 오르기는 쉽지 않다.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다수가 좋아하는 입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. 그 부분 말씀드리고, 그리고 가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다음 매수자가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산 금액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얹었을 때 그 가격을 다음 매수자가 사줄 수 있는지, 그리고 그거를 어떤 목적의 매수자가 살지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의 아파트를 샀는데 뭐 한 2년 갖고 있다가 1, 2억 정도 올려서 뭐 12억 정도에 팔고 싶어요. 그러니까 12억 정도에 팔고 싶을 때 그 12억이라는 매수 가격을 그 다음 매수자가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지, 그러니까 이게 정답일 필요는 없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 아예 그런 가격을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, 그 다음에 그 12억의 가격으로 팔 때 매수하려는 사람이 실거주자일지 그리고 투자자일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. 실거주, 투자자 모두 원하는 부동산을 산다면 더 팔 확률이 높겠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. 그리고 아파트 시장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뭐 빌딩도 많이 보고 꼬마 빌딩도 많이 봤는데 빌딩 시장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강남이 아닌 다른 곳에 조금 큰, 어쨌든 강남보다는 다른 곳들이 평당가는 낮을 테니까 강남이 아닌 다른 곳에 뭐 80평, 100평짜리 그리고 층수도 조금 높은 건물을 본다. 이걸 매수하는 금액이 뭐 80억, 뭐 100억 이렇게 된다. 그렇게 하면 조금 규모를 낮추더라도 강남에 이제 뭐 꼬마 빌딩 같은 걸 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. 내 물건을 팔 때 이 소유자들이 강남을 똑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. 뭐 80억짜리 뭐 다른 곳에 있는 건물을, 뭐 예를 들어서 홍대라고 예를 들게요. 홍대에 있는 건물을 살 때 물건을 사고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해서 뭐 80억에 판다 라고 할 경우에 80억이면 그 홍대에 있는 건물보다는 규모가 좀 작더라도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럼 다음 매수자들도 똑같이 내 물건 있는 쪽이랑 함께 강남도 볼 수 있으니까, 또 강남으로 수요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다음에도 많아요. 뭐 학군 같은 경우에도 뭐 초품화 아파트 선호하지만 같은 초품화 아파트라도 초등학교가 뭐 더 좋은 곳으로 다수가 원할 거 아니에요. 더 좋은 학군을 가진 초등학교, 더 좋은 학군관을 가진 입지,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더 좋아할 테니까 다수가 좋아하는 곳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. 다른 뭐 이외에도 고민하는 거 많죠.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런 요소들도 다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드리자면, 투자 판단할 때 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다수, 대중, 그리고 다음 매수할 사람, 이런 사람들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